여러분, 에이펙 정상회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정상들끼리 악수하고 공동성명 발표하고 뭐 그런 장면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한 분석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돈, 무기,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숙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야말로 파격적인 분석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분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본 그런 외교적인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면에서는 사실 어마어마한 돈과 무기가 오가는 거래가 있었고 심지어는 그걸 위한 정치적인 대가까지 치러졌다는 거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언론은 정상들의 악수나 기념사진 같은 데에만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자료는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사실은 미국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국의 경제, 군사적인 운명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바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수사나 외교적인 발언 이런 건 다 잊으라는 거예요. 에이펙에서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면 딱 하나, 논의 흐름만 쫓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국 모든 건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설명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분석 자료는요, 미국하고의 새로운 동맹, 그 증거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경제적 성과들을 딱 짚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료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세 가지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먼저 반도체 업계의 최강자죠. 엔비디아가 GPU를 삼성과 현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무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한국의 새로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최첨단 방산기술 기업인 팔란티어가 한국의 전력적인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했다는 점, 바로 이 세 가지를 핵심 증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석은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과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랐다는 건데요. 바로 한국 경제가 미국에 완전히 종속되는 대가를 치렀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종의 예속관계,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석은요, 에이펙에서 오고 간 거래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 진짜 핵심에는요,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 지형을 한 번에 뒤흔들 수 있는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카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정적인 카드가 뭐였을까요? 바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 자료는 정말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걸 미국한테서 승인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요, 이 거래는 지정학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숨에 일본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료는 이 때문에 일본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똑같은 기술을 얻기 위해서 헌법 개정까지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인용된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중국의 거대한 부담이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이 문장 하나가 이 움직임이 주는 전략적인 충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결국 이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거대한 그림, 그 큰 그림의 일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분석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아주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렇게 거대한 국제적인 거래들이 어떻게 한국 내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이 분석에서 가장 민감하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주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이전 정부의 무기 수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점은 저희는 어떤 가치 판단도 없이 이 자료에 담긴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가 주장하는 무기 마약 거래 의혹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1단계, 이전 정부가 해외에 무기를 수출합니다.
그리고 2단계, 그 무기 대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불법 마약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마약들을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와서 판 뒤에 추적이 불가능한 검은 정치 자금으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주장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이 인용문을 통해서 이 모든 의혹의 배후를 지목합니다. 이전 정부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개입되어야만 한다. 즉, 이건 한국 정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의 어떤 특정 세력이 깊숙이 연루되었을 거라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국내의 의혹이 다시 국제적인 음모론과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경제, 군사, 그리고 이 충격적인 정치적 의혹들, 이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결국 하나의 거대한 이론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자료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이 진짜로 움직이는 방식에 대한 그 종합적인 그림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거대한 이론은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은 이념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 자본의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둘째,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정치 세력, 소위 반트럼프 기득권층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니 우파니 하는 전통적인 대립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정치인들은 사실상 이 거대 자본이 짜놓은 판 위에서 움직이는 체스 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분석에 내놓은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파격적인 분석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세계 정세를 분석할 때 어디까지가 내부자의 정보이고 어디부터가 근거 없는 음모론일까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언제나처럼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